XSFM입니다. PODERA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바깥을 보니 뿌연 것이, 그리고 밖에 나가서 좀 걸어다녀 보니 우리가 겨울과 완벽하게 이별을 했다는 사실을 조금 알겠고요. 그리고 어제 TV를 통해서 인면조와도 이별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강가에서 보내드리는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96번째 시간에서 인사드립니다. XSFM의 UMC의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오늘 안승준 군의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원래 올림픽이라는 게 이제 폐막식의 그 시청률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예, 상당히 높았다고 하죠. 어떤 걸 인면조 한 번 더 볼까? 사실은 컬링 대표팀 한 번 더 볼까 싶어서. 네. 이번에 저 폐막식 때 보니까 인면조를 들고 가시던 분이 너무 신나셔가지고. 그렇죠. 마치 그 EDM에 맞춰서 고개를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마치라기보단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의도된 것일 것이다. 네. 미국 표현으로, 뭐 좋으면, 저녁밥이 맛있었어도, 네. 외식을 맛있게 했어도, 재밌는 게임을 했어도, 사람들이랑 만나서 뭐 재밌는 걸 하면은, 한 번 더 하자. 이런 얘기를 꼭 이렇게 입에 달고들 살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 보면은. 예. 한국인들이 지금, 이번에 해보고 올림픽 한 번 더 하잖아요. 왜냐하면 88년에 올림픽하고 그러게요. 그림이 정반대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유니버시아드라든지 뭐 아시안 게임은 있었잖아요. 아, 이제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게 아니죠. 네. 이제 한 2주 놀고 나면은 패럴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그 한국 안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는 이제 평창이나 강릉을 구경하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동차로 가실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기획해 보시고. 근데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뭐랄까, 아주 작은 사건들이 회자가 되면서 네. 잔재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근데 올림픽이 아니었나. 정말 이번 올림픽을 꾸준히 바라봤는데 네. 이게 왠지 한국에서 우리 죽기 전에 한 번 더 할 것 같다. 지난주만 해도 하게든 안 할 것 같다고 동계든. 예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원할 것 같아. 원해서 말이죠. 네. 요즘 팟캐스트 시대 196번째 시간 잠시 후에 시작하죠. 네,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패럴림픽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인생이 고달픈 세계의 한국어 친구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지구상 모든 분들의 사연을 주제와 분량에 관계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당신 혹은 주변 사람들의 진한 인생 경험 이야기를 적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매주 커피 아르케에서 아르케 더치커피,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바디케어 세트, 라 파스티체리아에서 빤도르와 파네토네를, 바이닐에서 플럭서스 아티스트의 CD를, 콕지버콕 김치에서 김치 맛보기 세트 플래터를, 그리고 SK 엔카 직영몰에서 자동차 케어 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걱정을 더는 방법 트러스트 SK 엔카 직영몰, 사람이 듣는 음악 사람이 만드는 음악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닐,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데볼프 제뉴인 레더크래프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좋게 된 광고주. 네. 유면상 PD가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좋게 된 광고주 자리에 후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간혹 우리 방송에 사연이 소개되곤 하신 남야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임원, 계약직, 별정직 알바님들. 저는 땡땡 자동차에서 AS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야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짧게 이용 후기를 보냅니다. 오늘 오후에 완전히 새로운 축제 차량을 타고 고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네. 그죠? 이 축제 차량은 최근에 나온 것들은 다 완전히 새롭죠. 브랜뉴라는 게 붙었다는 뜻인가요? 올뉴에. 올뉴. 촌스럽게 다 가리려고 그랬는데 삐처리 할 거야. 뒤에가 어차피 안 나왔잖아요. 자존심 상해. 네. 아무튼 완전히 새로운 축제 차량. 네. 접수를 하니 중고차를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된 차량이더군요. 고장 내용을 확인하고 시간 설명과 수리 금액을 알려드리니 어디론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중고차의 경우 대부분 차를 판매한 딜러가 직접 계산을 하거나 고객이 먼저 계산을 하고 나중에 받곤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제휴된 지인업체에서 고치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기서 제휴된 지인업체라고 하는 건 중고차 딜러가 아는 사설업체를 말하는 거죠. 네. 그 공식 그 차를 만든 회사의 업체 말고, 비용이 비싼 경우에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죠.
이번 경우 수리비가 꽤 높아 수리는 안 하고 가져가겠구나. 괜히 점검만 했네. 씁쓸해하는데 전화를 바꿔주더군요. 중고차 딜러 같았습니다. 내용은 수리를 해주고 팩스로 서류를 보내면 오늘 내로 송금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호구로 알고 참 고객에게 받을 테니 고객에게 보냈어요. 하려는데 엔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잽싸게 물어봤습니다. 엔카예요? 직영몰이요? 직영몰이더군요. 중고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요파씨 듣냐고 물어보고 싶은 걸 참느라 혼났습니다. 수리를 하면서도 세차 킷이 실려있지는 않나 기웃거리게 되더군요. 아무튼 엔카 직영몰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전에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수리가 끝나고 고객은 돈도 안 내고 차를 찾아갔고 우리 사장은 대체 딜러를 뭘 믿고 그냥 보내냐고 했지만 자세한 건 설명 못하지만 꼭 보내줄 거라고 기다리라고 했죠. 여러분 엔카 직영몰은 중고차 AS도 구매자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네요. 광고는 아니고 저 XSFM에 10원 하나 받은 적 없습니다. 참 폰 케이스와 책과 바이닐 CD와 더치커피를 받은 적이 있네요. 그건 사연이 많이 소개되셔서 그렇고요. 네. 짧은 이용 후기였습니다. 엔카 직영몰에서 중고차 구입한 우리 고객분 맞으면 아는 척 해주세요. 여기엔 후기 남겨주시고. 그럼 이만. 네. 네. 마지막에 진행까지 네. 후기를 남겨라. 저는 이 정도까지 해주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긴 하죠. 중고차 업계는 당연한 걸 안 하니까. 이 남냐부리님이 중간에서 우리를 뭐 호구로 알고라는 표현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중고차 딜러들에게. 전 처음 알았네요. 네. 이 시스템은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중고차를 엔카 직영몰에서 샀는데 몇 달 내로 바로 결함이 지금 모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결함이 발견이 돼서 그걸 공식 대리점에 들고 가서 고치면 그 고친 비용을 엔카 직영몰이 대신한다. 다른 경우에는 종종 사설업체에 가서 대박 덤탱이 하거나 안 고쳐주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거죠. 손님 맞을래요? 뭐 이런 거. 무서워. 생각만 해도. 네. 이런 후기가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남자분 씨. 청구가 됐어요. 후기에서도 이제 봤다시피. 네. 예, 이렇게나 좋은 SK엔카 직영몰이. 네. 예. 저희 생각보다 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빤도로와 빠네토네급의 충격이에요. 엔카 직영몰을 이용하는 청취자가 있다니 이렇게 계속. 예. 원래 엔카 직영몰은 이제 뭐 사용자가 많은 걸로 좀 유명한데. 예. XSFM을 통해서 혹은 같이 역시 분들이 많다. 빵도 사람들이 다 먹고 차도 사람들이 다 탄다. 그럼 뭘 해볼 거야 앞으로는? 이제 뭐 하지? 집을 팔아. 생각보다 그 요파씨 믿고 그냥 샀다. 네, 그냥 뭐 찾아가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홈앤카로 그냥 샀다. 네. 네. 근데 문제가 그 키트 어떻게 받냐? 케어 키트. 네. 그 케어 키트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쌓여 있는데 제대로 안 해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도 얘기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 그래서 유면상 PD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홈앤카를 구입하시면 그걸 받을 수 있는데요. 홈앤카로 구입하시면. 홈앤카로. 네. 홈앤카를 구입한 건 사모펀드고요. 네. 그렇죠. 예. 홈앤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 홈과 카. 네. 그리고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전화하면 네. 차를 사오는 거예요. 네. 차를 갖다 주죠. 차를 갖다 주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살 때 구매하실 때 그 상담원 있잖아요. 홈앤카 네.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네. 그 상담원한테 요파씨라고 그렇게 뒤를 흐려야 돼요? 요파씨 좀 부끄러우니까.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네. XSFM 그러면 분명히 다시 요파씨 그러면 상당수의 상담원이 다시 물어볼 것이다. 네. 뭐? 그렇죠. 아니요. 정확하게 이게 된 것이냐. 상담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거기 다른 건 몰라도 홈앤카 상담원들은 지금 다 인지하고 있고.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요파씨 하면 반가워하실 거라고. 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쪽으로 네. 저희 뭐 액세스몰이라든지 저희 그 회사로 문의가 많이 왔어요. 네. 차 샀다. 정말요? 차 샀는데, 예. 그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네. 난리다. 여기 지금 장안평이에요. 지금. 근데 XSFM의 장안평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뭐요? 어떤 분이 액세스몰에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벤땡에. 네. 저기 있잖아요. 이거 뚜껑 없는 거. 메르세 땡땡에 땡클래스 카브리올레를 샀다. 아니 그 차 있냐고요. 있냐? 네. 있겠죠. 아니, 어딘가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몰라요. 그렇죠. 그건 저희가 몰라요. 있는지 직영몰에. 있겠지만 있는지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직영몰에 직접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그 모델이 없더라고요. 진짜요? 하필. 이제 또 들어오겠죠. 네. 홈앤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좋고. 네. 저 차 자체는
그 평가사한테 좀 상담을 물어보세요. 네. 네. 뭐 엔진 튼튼한지 뭔지 뭐 다 물어보시고, 네, 홈앤카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상담원이 싹 될 겁니다. 네. 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얘기하시면 요파씨 하시면 됩니다. 네.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나중에 행사를 많이 해봐가지고 무슨 요파씨 공개 방송을 야외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 클리닝 키트 쓰는 법을 속에 광택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유현상 PD 고마워요. 네. 그리고 엔카 직영몰을 통해서 홈엔카를 통해서 차를 사고 팔아주신 그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기인데요. 현영권 씨. 네. 이분은 195회에 소개됐던 바로 지난 회죠. 평창 올림픽 보러 가셨다가 네. 황태구이만 드시고 오셨는데 네. 현장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네. 현영권 씨입니다. 네, 와 정말 저 같은 아무추어가 채택이 되기도 하는군요. 아무추어. 네. 아무렇게나 쓰는 아마추어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오타야? 아니야 신조일지도 모르니까. 그래 조심하자. 이제 아무것도 비웃지 말자. 에이 아저씨들. 그냥 웃어. 아무추어래. 신선한 말이에요. 채택이 되기도 하는군요. 네. 저는 프로들만 채택이 된다고 생각해서 기대도 안 했는데요. 네.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답니다. 그런데요, 저 정말 글을 못 쓰네요. 네. 현영권 씨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요파 씨를 통해서요, 글 쓰는 연습을 다시 하십니다. 좋은 일이죠? 이렇게 읽기 힘들게 써놓은 글을 너무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씨라는 말은 많이도 써놨네요. 네. 중언부언이었어요. 저는 설을 추석이라고 말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설이 끝나면 개강을 하지만 추석이 끝나면 방학이 오거든요. 추석이 더 좋다. 아무래도 개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황태는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자기 두둔입니다. 네, 3,000원 추가하면 황태국과 공깃밥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꿀입니다. 황태구이에다가 이제 추가하면 황태국과 그렇죠. 공깃밥. 네. 네. 바깥 양반은 듣고 나서 네이버에서 사찰 나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더군요. 네이버가 국가기관도 아니고 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냥 모니터링을 하겠죠. 네. 이제부터 네이버 접속할 때마다 빨간불 들어올 거라고 놀려줬습니다. 현지 식당의 TV는 저희 집 것보다 컸습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리고 현장감. 네. 네. 더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현지 식당에는 올림픽 관계자라고 보여지는 목걸이 명찰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좀 더 현장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어린이집일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목걸이 명찰 혹은 네. 뭐 그 국가별 패딩이라든가 말이죠. 네. 개인적으로 상담 심리사라는 제 직업을 너무 좋아하고 보람도 많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나가는 교육비와 해도 끝이 없는 공부에 점점 지쳐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본인이 이제 상담 심리사 자격 갱신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교육비를 계속 본인이 내야 된다라는 개념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상조 전 엔지니어님 너무 아쉽습니다. 출연이 적다고 좀 더 나와달라고 사연에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부디 어디에서든지 지금보다 더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자기 집에서 저 고양이들하고 같이 있을 텐데요. 네. 예, 평일에 누워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죠. 네. XSFM 임직원분들, 윤소라 성우님과 그 알실 출연자분들, 그리고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항상 행복하세요. 네. 윈도우 10용 메일에서 보냄. 네. 네. 윈도우즈 10용 메일 앱을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영권 씨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곡을 듣고요. 사연으로 시작하죠. 제발 내게 나를 좀 가르쳐줘. 김간지 바이 하헌진. 네, 그댄 나보다 라는 2018년 2월 21일에 발매된 싱글입니다. 네. 저는 지금 검색을 하다가 네. 블로그를 하나 봤어요. 2018년 2월 15일에 올라온 글인데요. 김간지바의 하원진의 싱글 발매를 알리는 블로그 광고성 글입니다. 네네. 내용이 매우 광고성이에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끝나버린 2017년. 그리고 어느덧 다가온 민족의 대명절 설날. 새해를 맞아 유행에 민감한 울 이님덜께
새로 나온 따끈한 노래 한 곡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거 전형적인 텔레마케팅이죠. 블로그 마케팅이죠. 네. 얼굴 없는 가수 김간지바의 하원진의 새 싱글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정규 앨범에 앞서 선공개한 싱글이라고 하는데요. 연초부터 지치신 울 잇님들께 사막 속 오아시스 같은 노래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해시태그 막 나와 있어요. 김간지, 설날, 차례상, 이삿짐 센터, 부동산, 비트코인, 실리카겔, 새소년, 붕가붕가 레코드, 인디 음악,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시스템 붙어 있고, 네. 근데 맨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션 하원진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블로그 마케팅의 상징과도 같은 라인 프렌즈들이 쭉 깔려 있어요. 하원진 씨의 퍼포먼스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을 자랑하네요. 네. 네. 저도 그 블로그를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헷갈렸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정말 본인이 맞는지 아니면 뭐 고도의 예의 그 붕가붕가 레코드의 스타일인지. 딱 이 적당히 성의 없는 블로그 광고 글이잖아요. 이게 붕가붕가 레코드 그 홍보실에서 최근에 개발한 스타일인가 봐요. 제가 볼 땐 하원진 씨 개인의 매력 발산인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참 이게 뭐야 하면서 붕가붕가 레코드 뮤지션들한테 속은 때가 참 많아가지고. 계속 당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무튼 김간지 한진의 어떤 콤비라는 말도 좀 올드합니다만은 그 두 분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오래됐어요. 한 2013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제비다방이라든지 이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형태로 가볍게 보였었는데 꽤나 지속적으로 앨범을 내고 계시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간지 씨, 하원지 씨 정말 공연을 엄청 많이 하는 뮤지션인 것 같아요. 네. 늘 공연하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이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홍대 앞에서 여전히 계속 꾸준히 부럽네요. 노래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네. 김간지바이 하원진 2018년 2월 21일에 나온 싱글. 네. 오늘 196회 요즘 팟캐스트 시대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사연은요. 영국에서 김민지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 안승준 군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지 씨가. 네. 아닐 수도 있지만요. 아닐 수도 있죠. 보죠. 안녕하세요. 게다가 이 고객은 안승준 고객이에요. 최근에 팟캐스트에 입문하고 안승준님의 타 프로그램을 듣다가 요파 씨의 존재를 알게 돼요. 이런 유입 고객 처음입니다. 정말 드문 경우인데요. 네. 인간 문화재죠. 네. 그 넓은 길을 다 버리고 보통 이제 반대 루트로 흐르기 마련인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연어처럼 봉태규 군 성공했다. 망한 줄 아는데 안승준님의 타 프로그램을 듣다가 요파 씨의 존재를 알게 되어 가장 근래 것부터 거꾸로 다시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네. 저는 영국에서 유학 중인 미대생입니다. 진부하죠. 챙겨보는 예능도 없이 뭔가 적적함을 느끼던 차에 먼 타지에서 요파 씨를 매회 청취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좋게됨을 들으니 저에겐 그저 유쾌하기만 합니다. 쭉 듣다가 문득 작년 겨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겪은 일이 떠올라 적어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연을 받으시는 분 한 분만 읽고 말듯하여 써내려봅니다. 종종 이럴 때 초게됩니다. 네. 나름 최근인 17년도 12월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정말 최근이네요. 저는 영국에서 지낸 지 햇수로 5년쯤 됐고 제 20대 초중반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학년인지라 지치기도 하지만 지금 그만두면 저는 결국 고졸이고 그런가? 이제 고등학교를 학사로 가신 건가 보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유학을 가셨으면은 그렇게 되겠죠. 이곳에 살면서 행복의 순위는 학벌이 아니라는 걸 배웠지만 그렇게 말할 용기는 없어서 그저 나름의 감사함만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네. 방학을 맞이하여 남자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갤러리를 가기로 하고 디자인 뮤지엄이란 곳에 갔습니다. 네. 그 갤러리는 리퍼비싱을 한 곳이라 안팎으로 한층 좋게 되어 디자인을 하는 학생으로 많은 걸 배우고 나왔습니다. 리퍼비시라는 게 그 전자제품 리퍼하고는 다른 개념인가요? 뮤지엄을 리퍼비싱한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우리 흔히 리뉴얼이라든지 그런 말로 하는 그런 건가 봐요. 개념이겠죠. 네. 크게 다른 건 아니길 바라요. 그곳을 나오고 밖을 걸으니 런던은 크리스마스 준비로 알록달록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가기 위해 튜브를 탔습니다. 자, 제가 모르는 개념입니다. 네. 관? 치약?
보통 튜브라고 하죠. 이제 언더그라운드라고 지하철? 네, 알려졌지만 튜브라는 표현을 더 많이 왠지 쓰더라고요. 승객들을 쭉 짜낼 것 같네요. 근데 워낙 그러니까 영국의 언더그라운드는 역사가 세계에서 오래됐잖아요. 가장 오래된 지하철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튜브 정도 수준으로 작아요. 정말 그 사람만 간신히 태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됐었나 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의 지하철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좁고 정말 튜브 같아요. 네. 튜브 안에는 대략 저와 남자친구를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역 하나를 지나가고 다음 역에 사람들이 탔습니다. 다시 튜브가 출발한 지 3분 뒤 남자친구가 정면을 응시한 채 제 오른손을 툭툭 치며 저기 좀 보라고 했습니다. 보아하니 웬 초딩 같아 보이는 사내 남자아이들 무리 너댓 명 정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액면은 10대 후반인데 그중 2명은 굉장히 키가 작아서 저는 대략 우리나라로 치면 저학년 정도의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괄호 어떤 아이들은 외모가 일찍 성숙하여 전혀 추측이 불가능합니다만 괄호 그렇죠. 그 아이들은 사실 저와 같은 칸이지만 의자가 중간에 문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굳이 보지 않으면 안 볼 수도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의자가 중간에 문 때문에 떨어져 있다는 게 전 뭔지 모르고요. 일단. 아니 이제 그건 한국 지하철하고 같은 개념이죠. 아 그래요? 네, 문을 사이에 둔 그래서 그 어차피 거리는 좀 있었다. 그 꼬마 친구들과 같은 의자가 아니라 문 저쪽의 의자다. 네. 네, 중간중간에 문이 있으니까 통로 말고 그냥 사람 내리고 타는 문. 네. 여기서부터 신기한 경험이에요. 아이들은 사이좋게 전자담배를 나눠 피는 관종 같은 행동으로 격정의 중2병을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전동차 안에서 아이들은 어디 가봐야 흡연이 안 되니까 전동차 안에서 흡연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근데 뭐예요, 전자담배는 한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최근에 법령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한국은 금연인 곳은 전자담배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허점을 좀 있나? 예. 이용한 것이 아닌가. 아, 저는 뭐 친구들이. 독일처럼 웬만한 데서 아무데나 다 담배 피워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알았죠. 않죠. 네. 어떻게 보면 영국이 더 빨리 뭐 펍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내 흡연을 시작했어요. 예, 조금 더 빨리 했더라고요. 네. 심지어 아이들 중 한 명은 한 아주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얼굴이 빨개지더니 다른 칸으로 넘어갔고 그 아이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듯 아줌마가 떠난 자리에 앉더니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칸에 앉아 계신 다른 아주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겪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군가 시비를 걸어주길 기다렸는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고 있습니다. 튜브가 지나다닐 때마다 마찰음이 심해 대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욕설이 들렸고 네. 아줌마들은 포기한 듯 했습니다. 엄마 뻘인 분들에게 신발 사이즈 250도 안 되는 것들이 대드니 저도 보고만 있긴 힘들었습니다. 신박한 개념이에요. 발 사이즈로 사람을 내려볼 수 있다라는. 아니 200도 안 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한때 정의감으로 살던 소녀였습니다. 네. 386 세대죠. 정의 우선에. 그것이 정의인지 오지랖인지는 조금 큰 지금 생각했을 때 의문이긴 하나 불의를 당하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짚고 넘어가는 성격입니다. 네.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던 찰나 제 앞에 앉은 연세는 지긋해 보이지만 북면 등산 가방을 메고 다니시는 할머니는 소지하던 핸드폰을 꺼내셔서 아이들의 사진을 몰래 찍으셨습니다. 한두 장 찍고 말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오래 여러 장을 찍으시길래 저는 속으로 아이들이 자기들이 찍히는 걸 봐서 흥분하며 사진 찍지 말라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이중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 경험에 의한 피해의식이기도 하지만 극한의 동양인은 저와 남자친구뿐 그들이 볼 때 가장 나약하고 무시하기 쉬운 인종이기 때문입니다. 네. 할머니는 사진을 찍고 아까 그 아주머니들께 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본인의 번호를 주셨습니다. 영국인들은 남 일에는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걸 알지만 정말 신경을 쓰지 않길래 저는 속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칸에는 체격이 좋은 남성분들도 4명 정도 있었거든요. 물론 저도 아무 일도 못했지만 저는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뭘 기대했다는 거죠? 그 남자분들이 뭔가 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그렇죠. 모범 시민. 네. 네. 모범 시민.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러네요. 한 2년 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내려야 할 역에서 내렸고 그 아이들도 하필이면 저희와 함께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희는 우측,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왼쪽 편에서 걸어서 올라오고 있었지요. 저와 남자친구는 정말 이상한 애들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그 아이 중 한 명이 걸어오다 말고 멈추더니 제 남자친구에게
당신 뭐 떨어뜨렸다 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자동적으로 아래를 쳐다봤고 그 아이는 마치 우리나라식으로 인사 잘한다 하는 식으로 웃으며 올라. 이게 국제 공통인가 봐요. 이게 인터내셔널 유니버설한 건가 봐요. 네, 처음 알았네요. 남자친구도 짜증나고 화났는지 F 단어로 시작되는 욕을 했고 그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이 생긴 동양 남자가 욕을 하니 뒤돌아서면서 뭐라고 하며 자기 친구들에게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라며 가더군요. 네. 글쎄요. 뭐 때문에 화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초딩 같은 아이들이 그랬다는 것이 저를 더 흥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면서 더 이상 나에게 피해를 안 주면 나서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살아왔지만 그것들이 제 것을 건드니 여기서 제 것이란 남자친구죠. 되게 정말 영어식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영어식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뭔가 What is mine? 제 것을 건드니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서 동시에 사실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든 애들이 나를 건드니까 마음속으로 미움이 커져서 부릅뜨고 쫓아 올라가려고 했더니 아이는 더 빨리 올라가서는 그동안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에스컬레이터 급정지 버튼을 누르고 사라졌습니다. 그 때문에 그 긴 에스컬레이터는 멈췄고 승객들은 몸이 뒤로 젖혀져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와, 이 정도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들이에요. 네, 테러에 가까운 일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망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저는 교통카드를 찍고 나가서는 남자친구에게 아까 걔네 어딨냐고 물었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네. 저의 목적은 이러면 안 되지만 정말 안 되지만 남자친구 여기서 의문의 1패죠. 왜요? 남자친구 알 리가 없는데 남자친구한테 일단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지 씨한테는 제 것이거든요. 그렇죠. 내 것. 니네가 건드린 내 것. 그렇더니 내 것을 건드려? 내 것한테 화를 내면서 네. 어디 갔어 걔네들. 전형적인 가모장이죠. 네. 지금 이분은 애써 외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어디 갔냐고 추궁을 하면은 맞아요. 네,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러면 안 되지만 남의 집 자식의 몸에 손을 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영국식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는 사진을 찍어 얼굴책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현피를 페북에 인증하는 건요. 고등학교만 입학해도 안 하는 짓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은 저를 발견하더니 지들끼리 웃으면서 야, 쟤 왔다 하는 분위기로 웃고 있다가 네. 제가 핸드폰을 꺼내니 정말 정광석화처럼 사라졌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도 많았지만 저는 여간에서 그 초등학생인지 중학생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아마 신고한다고 했나 라고 했지만 뭐 그냥 남들이 보기엔 혼자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네. 대단하네요, 근데. 그런가요? 약간 현실 감각을 지금 잃어버리고. 사람이 가끔 놓을 때가 있죠. 예. 폭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흥분되고 화가 나서 역 직원에게 갖고 신고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더니 오피스로 데려가줬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담당 직원분께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그래서 너가 직접적으로 인종차별을 당한 것은 아니고 영국의 10대들은 원래 미쳐있으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네. 이게 흔한 영국 어른의 반응인가요? 그럴 것 같네요. 이 나라 아이들이 말입니다. 저는 영내 흡연, 아주머니들과 있었던 신랑이에 대해 얘기했지만 마치 당신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네. 이게 영국에서 보통 이런 분위기인가 봐요. 당신 그냥 목격자 아니냐? 근데 신고는 목격자가 하지 그럼. 뭐 영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딱 한마디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는데. 그죠. 몇 년 살아가지고. 네, 보통 관공서에서 사실 이제 핵심은 사실 잘 받아주긴 해요. 리포트들은 항상 중요하게 돌아가고 다 잘 들어주고 받아주긴 하는데. 네. 글쎄 여기서 하는 말 결론이 늘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다 들어줬으니 집에 가십시오. 그리고 영어 표현들이 정말로 세련된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끝까지 답을 찾지 못할 때 쓰는 표현들이 정말 발달해 있어요. 맞아. 뭐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해도 unfortunately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잘 안 쓰잖아요. 네. 뭐랄까 근데 뭔가 그 단어만 민원인께서 불운하게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불운하지만 이라고 할 때 정말 불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하고 달라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걸 불운하게대로 인지하는 순간 되게 예의 바르고 노력을 꽤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세계에 살다 보면은 정말 현실 감각을 언젠간 잊게 돼서 한번 X를 해야 말 그대로 개를 해야 이 모든 게
현실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그 언어에 사로잡혀서 그 언어의 프레임 안에서 사고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제일 무례하거나 제일 뭐랄까 잘 모르는 사람처럼 살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쪽의 언어 습관에 따라서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외면한다거나 혹은 뭐 공무원스럽게 넘긴다거나 예, 자꾸 딴 쪽으로 책임을 이렇게 기화시키죠. 이렇게 쫙 이렇게 세상에 미친 것들이 많아서 약간 이런 이 문제는 공기와도 같아서 그러니까 잡히지 않네? 이런 몰라 애야 이러면 애야구나 이러면서 우리나라에는 맞아 얘네들은 그런 표현도 참 시적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는 시즌이 있어. 예. 나도 모르게 당하는 네네 표현이 워낙 이질적이니까 하긴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을 그리고 보통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물론 대단합니다, 아직도 그런 걸 부러워하긴 해요. 그 거절을 효과적으로 잘하는 문화에 대해서. 그렇죠. 한국은 그 거절 못하게 하려는 노력으로 가득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엄청난 단점이 있겠죠. 아니, 지금 나오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거절 하나를 하려고 해도 막 brilliant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엄청나군요. 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은 나는 사실 상당히 브릴리언트한데 정말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프레임에 갇히면은 정말 힘든 시기가 물론 저는 진짜 짧게 그 시기에 갇혀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김민지 씨 같은 경우는 5년이면은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프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 갇혔다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거절만 당하고 살 리가 없어. 얘네가 무조건 선진이 아니야. 이랬다가 또 아니 그래도 얘네가 뭐 잘하는 그럴만 하니까 하지 않겠는가? 근데 갑자기 이 어린 친구들에게 맞서 싸우는 그 순간이 좀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한국이면은 그러지 않고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일을 외국이니까 오히려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좀 생기거든요. 네. 이 확고한 거절의 기술을 보십시오. 네. 그러면서 명함을 주더니 자신과 한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면 명함에 나온 번호로 전화해서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프로세스가 하나 더 생겼고요. 그죠? 네. 내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더 귀찮은 걸 하세요. 네. 그래도 나름 리포트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디 나라 사람이냐 묻더니 제 국적을 듣던 담당자분께서 갑자기 노스라며 본인이 유머 있다고 생각하는지 크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쓰잘데기 없고 쓸모없고 아주 쓰레기 같은 질문인데 어느 시기에는 얘네는 아직도 헷갈리나 봐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계속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 왜냐면은 나에 대한 확신이 없죠. 모르는 문화권에 떨어졌으니까. 네. 나에 대한 확신만 갖고 자면 진사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농담 있잖아요. 네. 이게 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다양한 동양인들이 오고 가는 관광지에서 정도? 그렇죠. 그런 데서 농담 삼아 할 수 있는데 진짜 거기에서 사는 사람을 민원인으로 상대할 땐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진짜로 헷갈릴 법한 나라도 있긴 있어요. 북한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게 시내에 있고 이러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돌아다니거든요. 노스 쪽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할 때는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담당자는 지금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더욱이 방금 전 뮤지엄을 다녀오며 그곳의 전시기획과 더 나아가 영국의 위대함을 칭송하며 나왔는데 저 10대 버러지들을 보며 원색적인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학교는 겸손함과 도덕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지 않는지 이곳에서의 미래를 꿈꿔왔던 저에게 혼란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일 났습니다. 김민지 씨. 애들은 다 이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애들이 없는 나라는 없다. 없죠. 이 일을 겪은 후 그날 저녁 지인에게서 본인도 최근에 매우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들었는데 3년 전에 핸드폰을 날치기 당한 이후로 오랜만에 느끼는 환멸과 혐오심이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일은 제가 교회를 가는 길에 겪은 것이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저는 인간이기에 너무나 약해서 제가 며칠만 더 미워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어떤 유학생활의 괴로운 심리들이죠. 네. 졸업을 앞두고 앞날을 생각하니 이곳에서 겪는 일들이 저의 미래와 연결되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겠군요, 또.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
뭔가 퇴보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죠. 느낍니다. 네. 아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원래 말은 도시화가 생각은 되게 일찍 된 곳이잖아. 퇴보지 그거. 네. 생각은 언어로 하잖아요, 보통. 네. 나의 모국어가 있기 마련인데 아, 그렇죠. 다른 언어 프레임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만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고 무조건 한 단계 낮게부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발전으로 느껴지거나 그렇군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네. 다 적고 나니 제가 왜 화가 났었는지 여전히 정리가 안 되는군요. 5년 정도 머물며 따뜻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가끔 이런 상황들은 크게 상처가 되어 제가 조금만 약해질 때마다 크게 올라오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건 저는 영국 워킹홀리데이 지원하는 법을 찾아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것도 그래요? 네.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싫어졌다가도 또 다시 거기가 낫다라는 생각도 들고 워낙 또 뭐 이렇게 시장도 크고 어렵게 파놨으니 여기를 그렇죠. 익숙해져 놨으니 그리고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많으니까요. 네, 결국 뭐 선택의 문제인데 그게 뭐 딱 단칼에 결정나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라기보단 푸념이네요. 이곳의 온도는 영상이지만 뼈를 아리는 추위입니다. 한국은 더 춥겠죠. 감기 안 걸리게 따뜻한 차 많이 마시고 빙판길 조심하세요. 네, 김민지 씨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네, 라고 까먹으셨을까봐. 네, 밝혀주셨습니다. 네. 런던에 김민지 씨가 한 130명 정도는 계시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군요. 네. 한국 사람 그렇게 많나요? 그럼요, 많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남자이다 보니까 좀 덜 분명히 받았을 테고 네.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받았다면은 다 인종차별을 받았다면 다 10대들에게. 그래요. 네. 솔직히 성인들에게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린애들이 그것도 이상한 상태의 어린애들이. 한국이랑 반대네요. 안산의 그쵸? 중앙역 같은 데 이런 데 나가보면 네. 그 어떤 외국인들하고도 친해지는 건 다 청소년이에요. 그런가요? 인종차별은 다 어른들이에요. 저 반대군요. 네. 그쪽 입장에서는 가장 약자를 골라야 될 테니까요. 여기서 김민지 씨가 표현하셨지만은 아무래도 동양인을 좀 비하하는 관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네. 동양인들에게 자꾸 시덥지 않은 농담으로 하고 낄낄 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엄청나게 독한 인종차별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린애들은. 근데 항상 시덥지 않은 걸로 말 걸어놓고 우리가 대답을 어버버버 하면은 그걸로 놀리고 도망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요.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인종차별의 주체는 보통 역사적으로 자기의 선조들이 인종차별을 지금 당하는 해당 민족을 심각하게 괴롭힌 적이 있을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군요. 그럼요. 영국에서는. 다 대부분 이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사진을 찍으면서 눈을 이렇게 뜨고 하면서 계속 웃는. 계속 떠들게 두는 유도하면서.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웃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요즘 소셜에 보면은 네. 그런 동영상들 많이 나돌잖아요. 근데 찍을 때 네. 뭔가 화난 표정도 아니고 막 깔깔깔깔 막 정말 박장대소를 하면서 찍는 것이 제가 생각한 유일한 해결책일까? 예. 사실 실험해 본 적은 없고요. 한국은 많이 안 그런데 외국에는 요새 소셜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직접 찍은 동영상. 그렇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나 언어 성추행 같은 거 당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그대로 찍어서 그렇죠. 돌리는. 조리 돌림을 하네. 네, 근데 실제로 그걸로도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요?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하긴 당사자가 찍은 거니까 법적인 증거로서의 그게 있죠. 예전에 뭐 버스 안에서 뭐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랬더니 여기가 우리나라야 그랬더니 웃기지 마 너 나라 뭐 아프리카잖아 이런 식으로 일단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처벌을 받더라고요. 그 정도의 인종차별을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원래 이제 특히 10대들이 못 건드리는 거는 가장 뭐지? 스러운 순간들.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끼리 싸울 때도 바지 내리면서 다가간 사람 그 동영상 보신 적 있어요? 그 실험 카메라 같은 거? 왜요? 그러면 다 도망가요. 뭐 가토벨트에 총을 숨겨놨나요? 아니 왜죠? 옛날에 무슨 한국 영화에도 그런 거 나왔는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싸움 났는데 네. 그래 덤벼봐 하면서 옷을 다 벗으면 상대방 무조건 도망가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술 취하면 싸움 시비 걸면서 옷을 벗는 습관이 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친구 아닌 지 한 20년 됐는데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뭐지? 여기 있다가 뭐지? 약간 이러면서 도망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동영상들이 저는 어렸을 있더라고요. 때는 그런 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피부에 자신이 있나? 안 추운가? 안 아픈가? 뭐 이런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무튼 옷을 벗으란 뜻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한 그건 아닙니다. 네. 이상한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네. 가장 두려운 거는 제가 뭘 할지 모를 때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시라는 게 아니고요, 김민지 씨. 독재자가 두려운 이유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라고 네. 하듯이. 네. 아, 김민지 씨 외에 많은 자기 원래 집과 먼 데서 인종차별에 고생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고만 겪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나라에선 그런 일이 없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IDC는 최근에 이제 모 예능에서 산전수전을 경험하신 다음에 꽤 됐죠, 그것도. 네. 네. 지금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데미지를 입는 것에 대한 사연을 듣다가 그러네요. 광고에 IDC가 나오니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사연은 익명으로 온 사연인데요. 네. 안승준 군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저번에 보낸 메일이 아직 읽히지 않아 슬픈 청취자입니다. 오해입니다. 그 포털과 저희 메일 사이에 읽혔는지 안 읽혔는지가 안 찍히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광고가 아닌 이상 안 읽는 메일은 없습니다. 네. 혹시 메일이 잘못 갔나 싶어서 다시 보내요. 아, 북한말로 쳐줬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욕을 하시는. 갔나? 이런 분들 잘 세로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잘못 갔나? 네. 중간중간 욕을 섞어 쓰시는 분들은 세로를 읽어보면은 XSFM에 비난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결혼해서 마산에 살고 있는 JY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파씨에 보낼 사연이 없어 항상 듣기만 했던 1인입니다. 그러다 그것이 알기 싫다 해서 좋게 된 제빵사를 듣던 중 연차 일수에 대해 이야기를 듣다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이 떠올라서 사연을 써봅니다. 네. 노동 장르예요? 8년 정도 서울에서 살면서 무서운 집값에 떠밀려 4년 전에 본가로 내려왔습니다. 창원은 뭐 좀 어떻습니까? 창원이 본가인지는 알 수 없네요, 이분이. 네. 가로 열고 본가를 말하면 회사가 어딘지 알 것 같아 숨기겠습니다. 가로 닫고 8년 만에 쉼없이 일하고 꿀같은 3개월을 논팽이로 보내고 슬슬 일을 시작해보기 위해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자, 이분이요. 본가를 말하면 회사가 어딘지 알 것 같다. 네. 그런 도시가 한국에 몇 개 없습니다. 그 그렇죠. 중에 하나죠. 네. 아무튼 디자이너세요? 참고로 전 미대를 나온 디자이너입니다. 알았어요. 네. 이제 미대 나오신 여러분, 자기 미대 나왔다고 소개 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M입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넣은 날 바로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장님 포함 3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급여, 업무... 우리 회사다. 네, 그러네요. 급여,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등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때쯤 그 자리에서 다음날 나오라고 하더군요. 전 살짝 당황했지만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가겠다고 말을 한 뒤 회사를 나왔습니다. 보통 입사 인터뷰할 때의 마인드죠. 네. 다음날 나오라고 하는 사장은 정말 싫습니다. 네. 네. 보통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알겠습니다 할 텐데 이분은 하루 쉬고 나오겠다. 요즘은 그 정도 말 정도는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네. 진짜 구인난이 있는 회사들은 뻔히 많고 그 회사들 사장을 만나죠? 네. 그럼 얼굴에 구인 써 있어요. 주름 어딘가에 구인난 이렇게 써 있어요. 갑자기 한 2주 쉬다가 나올게요. 이러면은 그래도 들어줄 수도 있다고요. 예. 그 다음날 동네 친구를 만났는데 어제 면접을 본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연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 말, 너희 회사는 연차가 어떻게 돼? 참고로 친구 또한 디자이너입니다. 연차? 그런 거 없어. 저 말도 안 돼. 이 답이 멋집니다. 네. 여기 연차 있는 회사 없어. 여기 어디야? 여기는 대한민국인가요? 아니면 뭐 여기에 연차 있는 회사 없어. 명언이네요. 저 설마 친구는 저보고 전화해서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면접 봤던 사람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저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말? 연차요?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요? 전화를 끊고 친구는 당연한 대답이라고 하더군요. 야, 묘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사장님이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다들 주목. 앞으로 우리 회사에 연차가 생겼습니다. 일단 틀린 문장입니다. 네. 미래형인데 과거형으로 끝납니다. 네. 뭐 현재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회사에 연차가 생겼습니다. 이게 미래 완료형이죠? 네. 지금 끓이고 있는 라면은 맛있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문장이 이상해서. 비문이다, 비문이야! 어느 시제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것인지. 묘하게 기분이 좋아, 이러면서. 그러나 그 다음 말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앞으로 1년이 지나면 1일이 생긴다. 그게 아니 무슨 입사하신 게 아니고 입감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초딩들이 게임 룰을 만들어도 이렇게 주먹국으로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연차가 1년에 1일이면 연차 이렇게 갖고 1년에 하나씩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월차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저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마음속 이야기가 뱉어져 나왔습니다. 그럼 12년을 다녀야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네요? 직원들은 모두 풋풋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입장은 이거죠. 네. 연차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가지고 그쵸. 그럼 우리도 연차해야지 하고 했는데 많은 이 잘못 일하고 있는 사장들이 그렇듯이 노동법을 아무것도 안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의 표정은 미묘해졌죠. 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모니터를 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네요 하면서 이렇게 해맑게 하고 모니터를 보면 뭐라고 할 수가 정말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전 1년 뒤에 하루가 생기는 연차를 이틀까지 만들어 잘 쓰고 3일을 만들지 못한 채 결혼 후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래도 첫 장면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래 일하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참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놓고도 결국은 2년에서 3년까지는 다녀야 하는 게 현실이죠. 네. 우리 생각으로 그러게요.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다니고 말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처사다. 해서 때려칠 것 같지만 또 그러지는 못하는 게. 맞아요. 참 그러네요. 지금은 연차를 마음대로 만들어 쓸 수 있는 프리랜서로 살고 있습니다. 중간이 없죠. 네. 그죠. 노동시장의 문제죠. 여기는 중간은 없어. 약간 이런 친구의 조언이 있을 법한. 여기는 연차가 무제한이거나 없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랄한 프리랜서로 살면서 요파씨와 그 알씨를 들으며 신랑만 믿고 온 타지에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네. 이분, 익명을 보내주신 이분. 일단, 창원은 이분한테 타지였습니다. 네. 타지인데, 그래도 마산으로 들어오면, 창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지역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결혼의 마산에 살고 결혼의 있는. 마산에 살고 있는. 네, 맞네요. 네네네. 여기에 연차 있는 회사 없다. 그 여기가 어디일 것인가? 아주 궁금합니다. 근데요, 제가 처음에 상상했던 그런 도시들은 아닐 것 같아요. 디자이너인데? 그러니까 부평, 평택, 군산, 울산, 창원 이런 도시들 있잖아요. 그쵸. 거제, 이런데, 도시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회사 몇 개의 이름이 떠오르는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데서는. 이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데들도 하청 생산공장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아예 없애버리고, 계약서엔 써있는데 실제로 연차를 안 줘버리는 공장들이 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곳에서 디자이너 포지션도 그렇게 네. 노동 착취를 당하는지는 저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 써있는데 안 해주는 거랑 이렇게 사장이 와서 네. 오늘부터 1년에 1일 하겠다라고 미래만료형을 쓰는 네. 그런 새로운 문화는 말씀하신 그쪽에는 갑툭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되게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역이 있나 봐요. 보길도. 그러니까 어딜까? 고용주들의 꿈의 섬이 있나 봐요. 청취자 여러분, 이건 농담입니다. 고용주들만 모여 산다는
연차가 1년이 지나면 하루가 이렇게 톡 하고 떨어진다는 그 복숭아처럼. 네. 이건 농담인데요. 진짜 이 사장님 무릉도원 같은 곳이죠. 조금 부럽네요. 무릉도원에도 디자이너는 필요한가 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디자인적 요소로 가득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뻐 보여야 천국 같지. 미대생이 없을 그렇죠. 수는 없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리뉴얼을 해줘야 되고. 옛날엔 구름 찾다가 요즘은 바닷속이라 그러고. 그해 팬톤 컬러로. 아, 올해 천국은 보라색. 뭐 맞나? 보라색 맞나? 올해는 그렇대요? 네. 보면 그걸 훨씬 더 잘 깨고 계세요. 네. 요새 우리 패션업 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네. 저는 이 농담인데 이 사장님 진짜 꽤 부러운 게 네. 아니 회사를 한두 해 한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이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안 망했어? 참 한국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하네요. 정말 특이합니다. 네. 아, 이런 노동 관련 장르였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연차 있는 회사 없어. 아, 정말 강력한 문장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연차 있는 회사 없어.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내가 신랑만 믿고 여기 왔다. 제가 그런 친구들도 더러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 속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저놈이랑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척해 보겠다. 보통은 이런 마음을 먹고 들어오죠. 예. 사실은 그런 게 오타에 드러나 있어요. 신랑만 믿고가 아니라 신랑만 맞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맡았어요. 저희가. 믿고 왔는데 맡았다. 내가 이 타지에 이 자식까지 맡아고 있었다. 그런 심리가 담겨 있는 이 갓나를. 아직 이제 소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요파시 200회 200일의 공개방송에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소개된 게스트입니다. 네. 네. 처음은 홍보하는 주체에 따라서 무게감이 있는 분을 홍보하기도 하고 아닌 분을 홍보하기도 하는데 예상하기 가장 쉬운 유정식 씨가 나오십니다. 네. 하지만 또 유정식 씨의 공연을 보신 분들이 흔치 않다. 흔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공연을 자주 안 하세요. 친구분들 중에서도 몇 없을 수도 있다. 공연을 자주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아주 레어한 기회가 아닐까. 네. 네. 만약에 백스테이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면 미안합니다를 따라 부르고 있는 저를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공연을 공개 방송을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는 떼창은 꽤나 좋은 요소죠. 그럼요. 아직까지 미안합니다를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파이닐에서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네. 특히 그 나레이션 부분 네. 유정식 씨가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초대 가수분들도 차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0일 토요일 11시부터 액세스몰에서 예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는 분 또한 요파시 200회 200일의 공개방송의 주인공들 중 한 명입니다. 네. 외로이 달이 뜨는 밤이 되네. 네, 오늘의 두 번째 곡 그리고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0회 201회 공개방송에 나와주실 또 한 명의 뮤지션 서자영 씨의 새로운 싱글이었습니다. 두 팀을 소개해드렸어요. 네. 2월 21일에 나온 싱글입니다. 서자영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들으셨습니다. 네. 새벽 램프라는 곡을 올해 작년 말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또 편곡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랬나요? 네. 뭐 서자영 씨 이번 곡 역시 점점 개성이 강해지고 목소리의 어떤 매력이 조금 더 강해진 곡을 들고 온 것 같은데 저는 편곡을 되게 유심히 듣게 되더라고요. 달인이라는 네. 달인이 아니라 달인이라는 아티스트가 공연 때도 건반을 쳐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편곡을 하신 것 같은데 좋은 곡입니다. 안승준 군이요. 처음에 이제 요파시 공개방송에 섭외를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한동안 까먹고 있습니다. 섭외는 안승준 군이 계속 아이디어를 내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 저보다 몇 발 빨라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구상을 포기했어요. 그래.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알았어요. 네. 네.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서자영 씨를 꼭 섭외하고 싶다. 네. 예. 알고 보니까 공연을 가서 구경을 했나 보더라고요. 공연장에서 문자를 보냈죠. 전화를 했나요? 아, 예, 전화했나 네. 그랬었어요. 네. 어떠냐고. 그래서 난 모르는데 공연 안 봐서 자기가 봤는데. 네. 예, 믿어달라.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네. 네. 유정식 밴드와 서자영 씨를 만나볼 수 있는 요즘 팟캐스트 시대 200회 201회 공개 방송. 예매 많이 해주시고요. 네. 또 다른 아티스트는 다음 주에 네 공개하도록 소개해드리죠.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은요. 이경민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한나라 요파시브 때부터 블라블라 김상조 기술행정관님, 유엔씨님, 안승준님. 네. 김상조 기술행정관은 자유인입니다. 이제. 네. 댁에 계세요. 출퇴근길에 항상 잘 듣고 블라블라.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1세 여성 영화 노동자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네. 2013년 26세였던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은혜를 받아 쉽게 일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고 이명박 세대 네. 지금 도로에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탕아들 쉽게 취득한 면허 이런 시를 좀 써보고 싶어요. 그만 폐차해버리고 싶더라. 소통량의 폭탄으로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4년간 면허는 장롱 속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네. 쉽게 땄는데 안 쓰기까지 했습니다. 아. 작년 여름 촬영 때의 일입니다. 제작 회계인 저는 제작실장님, 괄호 열고 이하 실장님, 괄호 닫고와 거의 같이 다녔습니다. 주로 타고 다녔던 차는 축제였는데 네. 오늘 축제 많이 등장하네요. 그러게요. 연도가 연도니만큼 이것도 아마 완전히 새로운 축제 차량일 것입니다.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입에 착착 붙는. 계속 읽을수록 네.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아? 완전히 새로운 축제. 실장님은 진정한 제작부로 거듭나려면 운전을 잘해야 한다며 저를 운전시켰고 겨땀나는 날들이 이어져. 긴장하면 겨드랑이부터 겨들겨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프로덕션 사무실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골목이 매우 좁은데 그쵸. 유동 차량이 많은 데다 고가의 차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원래요. 운전을 네. 시원하게 잘 배우고 싶으면 압구정 로데오에서 계속 운전 연습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세를 망치거나 빠르게 고수가 됩니다. 다 같이 얻을 수도 있죠. 네. 신세도 망치고 신세는 망쳤는데 고수다. 운전은 잘하고. 네. 네. 다음 날 지방 촬영을 위해 저와 실장님은 사무실에서 출발하려고 했고 제가 호기롭게 차를 빼오겠다고 했습니다. 차는 발렛으로 대져 있었고 발렛 아저씨가 알려주신 곳에 축제는 앞뒤 약 10cm 정도의 간격으로 평행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과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10cm 간격으로 평행주차가 돼 있으면 그거는 환타스틱 4가 와서 들어야죠. 운전자의 힘으로 뺀다는 건 힘들죠. 그러게요. 그게 가능한가 10cm. 그쵸. 근데 가운데로 껴놓은 게 아니고 중간에 껴져 있고 나중에 또 된 거죠. 나중에 또 된 거겠죠. 네. 네. 그 옆쪽에는 포장마차 같은 작은 가게가 있었는데 간이 테이블을 놓고 복작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왜 유럽에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이 작은 차들이 많은 나라는 툭툭툭툭 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런 곳은 이제 앞에 벤틀리 밀고 롤스로이스 밀고 마세라티 밀고 2억 3억 4억 아주 큰 화투판처럼 됩니다. 3억 받고 10억. 좋아. 내 모든 걸 걸겠어. 축제. 네? 이러면서. 판에 못 들어오죠. 그렇죠. 저는 열심히 와리가리 했지만 거기서 뺀다고 차를 맡으신 거군요. 확인하셨군요. 바로 옆에 음식물 쓰레기통,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 등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눈에 선합니다. 그렇죠. 네. 지나가던 행인이 저를 보고 불쌍한 듯 수신호를 주었지만 저의 실력은 그의 수신호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게 하찮았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자고요. 이런 장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신호를 시작한 사람이 이런 거 약간 그 옛날 시트콤 같지 않나요? 이렇게 수신호 하다 말고 살짝 도와주려고 했는데 2시간째 계속 수신호 하게 되고 나와보세요 하게 되고 네.
아니, 운전을 오랜만에 하거나 초보인 사람한테 다른 모든 걸 맡겨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옆에서 네. 잘만 인스트럭션 해주면 주차는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신호라는 게 무슨 항공모함에서 비행기 띄울 때처럼 국제 공영이라든지 이런 뭐 그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보한테 수신호 어설프게 했다가 네. 이게 멈추라는 건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확신을 가지고 가! 이런 뜻으로. 빵! 서로 합의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수신호는 사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렇습니다. 점. 네. 그 사람은 창문을 내리라고 손짓을 했지만 저희 차는 그날 낮에 썬팅을 해서 창문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썬팅을 해서 창문을 못 내려요! 라고 소리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 이경민 씨 입장에서는 네. 제발 가졌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왜 이 긴박한 상황에 썬팅을 해서 못 내린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근데 마음은 이제 양갈래로 움직이죠. 네. 그래도 도움은 필요하거든요. 네가 해줘라. 약간 이런 도움. 엄마 나 어떻게 마인드가 지금 동원될 때란 말입니다. 보도블럭과의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도 못 여는 상황이었습니다. 차 문을 닫은 뒤에 보도블럭 쪽으로 붙어버렸군요. 네. 뒤로는 차량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최고네요, 이거. 좀 마음에 쏙 들어요, 이 상황, 정말. 곁담은 이미 폭발해 있었습니다. 네. 뭔가 되게 웹툰적인 상상력이죠? 그렇죠. 네. 퍽! 하고 울고 있는 거죠? 네. 겨드랑이로 우는 상황이죠. 겨우 문을 열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차에서 내렸고 그분이 차를 빼주셨습니다. 안승준 군이 상상한 대로네요. 그러네요. 시트콤적인 그런 상황이네요. 쌓여있는 차량들을 보고 무슨 일인가 뒤늦게 달려온 발렛 아저씨는 차를 못 빼겠으면 말을 하지 하셨지만 네. 전 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은인께 90도 인사를 하고 혼비백산하여 사무실로 갔을 때 실장님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의아해하셨습니다. 원래 30초면 올 거라는데 괄호 열고 체감 괄호 닫고 30분은 걸렸거든요. 이외에도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막상 써보니 재미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씁니다. 짧은 운전 경력 중 느낀 점은 가장 무서운 것은 졸음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주차죠. 스케줄에 쫓겨 운전하시는 운수노동자, 영화노동자, 방송노동자 등등 많은 운전노동자님들 졸리면 꼭 주무시고 가세요. 그렇죠.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PS 저희 언니가 미대를 중퇴하여 블라블라. 네. 이경미 씨.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졸음운전 조심하시고요. 위로를 드리자면은 축제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럼요. 작은 차 하시면은 정말 편하죠. 네. 대부분의 차는 뭐 축제보다는 좀 작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짐을 옮기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SUV들이 있습니다. 네. 물소 스포츠 뭐 이런 차들이 있어요. 예, 픽업 트럭들이라든가 그런 차들로 시작하면 나중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맞아요. 주차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많을 거를 초반에 겪는 게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산 집이 오래된 아파트라서 네. 지하 주차장은 물론이고 주차 공간 뭐 한 30년 전에는 차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재개발 안 된 옛날 아파트 가보면 그래서 아파트 뒤에 한가롭게 나비들이 놀고 있잖아요. 이렇게 풀이 자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 주로 밤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차를 갖고 그래서 밤에 들어오면 딱 내려서 일단 세수 앞을 바라봐야 되는 이걸 저렇게 옮기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차들이 중립으로 돼서 1륜 주차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빼고 저걸 밀고 놓고 그렇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미리 빼놓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무슨 오목을 두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술을 놓고 들어가서 자면은 다음날 다른 사람이 요런 술을 놓고 그럼 어허 이러면서 저는 그 차를 이렇게 밀어서 놓고 예끼 이놈 외통수다 이러면서 포스트잇으로 핸드브레이크 걸고 들어가고 포스트잇으로 멍이요 뭐 약간 이렇게 써놓는 그걸 한 몇 년을 했더니 주차가 이제는 좀 쉬워졌어요. 처음에 너무 고생을 해갖고 저는 처음에 이제 신혼집 자그마한 빌라에 들어갔을 때 지하도 아니고 지상도 아닌 경납고 같은 주상이 있었어요. 네네 종종 있죠. 예, 이론상은 5대가 들어가요. 이론상
근데 4대도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엄청나게. 예. 이론상 5대. 그리고 또 가장 늦게 들어온 집이 가장 난 코스를 받는 거예요, 또. 그렇겠죠. 예, 리을자로 이렇게 슬슬 들어가야 되는, 나갈 때도 뒤로 리을자로 슬슬 나가야 되고. 그거 한 2년 하면서 주차 정말 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집을 옮겨보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전면 주차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리을자로 전면 주차를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하도 좁아가지고 기둥도 막 중간중간에 있고. 인생의 어려운 게임 중에 하나인 주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주차장도 많이 나올 만한데. 이제 주차장은 뭐 지구는 한정돼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주차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겠죠. 말 그대로 모든 바퀴가 다 움직여서 살짝 가제트 이런 것처럼 올라갔다가 뭐 한다던가. 그죠. 그래서 이제 한참 옛날에 개발됐던 대관람차식의 주차 타워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죠. 다시 도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아무튼 주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초보 운전자 여러분. 다른 사람마다 조언이 다를 텐데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어렵게 배우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어렵게 땀을 벌벌 흘리면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일부는 낙오합니다. 분명히. 일부는 박어 이러면서 맞고 흘리십니다. 그 일부가 아니게 되는 이상은. 네. 예. 보통은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전 잘하면 어딜 가서도 진상 소리를 들을지언정 초보 소리는 안 듣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나가시다가 네. 수신호를 주셨다가 네. 본인이 고급차 사이에서 네. 차를 빼셔야 했던 영국과 독일 사이에서 네. 전쟁을 피해 가신 이분의 사연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이경미 씨의 차를 뽑아주셨거나 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수신호를 줘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어요. 꼭 소개되는 게 아닌데도 그냥 저희 그 제작진과 출연진들에게 안부 인사 삼아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메일을 통해서. 네. 그냥 익명으로 이제 뭔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인데 이분은 그 지금 메일 주소를 보면 대만에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공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이분의 메일 주소를 보니까 알겠네요. 누군지. 진짜요? 네. 제가 그 봉태기 씨와 하는 우리는 꽤나 진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 대백과 사전을 읽는 팟캐스트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동아시아 쪽에 그런 류의 문헌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학자분이세요. 가정학인가요? 문헌학이겠죠. 근데 네, 그렇죠. 그 여성학과 문헌학 이런 관련이겠죠. 그래서 문정. 네, 그런 그 사료들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당시 문화, 남성주의적인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에서 저한테 조언을 봉태기 씨와 하는 팟캐스트 관련해서 메일을 몇 번 주신 그 이메일이네요. 그래요? 네. 이분이 저희가 193회 때 그 타이페이의 지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인사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실 때 대만에 계셨다. 대만에 계시는 분이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심지어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지진이 일어났다. 뭐예요 이건? 브루스 올마이티죠. 맞나요 그 영화? 아니 그 시간대를 뚫고 제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UMC가 언급한 거는 한 번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했었고 피해가 더 이상 없기로 했는데 근데 아마 시간차를 다시 이동을 하셨거나 여진이 있었거나 이런 그랬나 봐요. 예. 제가 말을 하자 지진이 나타나는.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저희들이 지금 월요일 오후에 녹음하잖아요, 보통. 네. 저희들 녹음하기 6시간 전에 미야기현 남동쪽 한 120km에서 진도 5.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동북부의 도시에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꽤 됩니다. 안 그래도 일본에 계신 청취자분들 상당히 많고요. 제보자님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물어보면 또 덤덤해 하세요. 일본 쪽 분들이 특히? 네. 그러니까 거의 워낙 자주 있는 일이죠. 제가 우리 집 수도관 동파하는 것보다 훨씬 덜 불편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가 준비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사실은 준비 시스템을 믿을 수밖에 없을 테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때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 아시는 몇 번 나옵니다만은 재난을 위해서는 언제나 아날로그 라디오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재난 상황이 길어져서 팟캐스트를 들어야겠다. 그럼 미리 다운을 좀 많이 받아놓으시고. 그 얘기하려고 지금 지진 얘기한 거예요? 용량만큼 채워놓으시고요. 갑자기 수신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와이파이가? LTE가 안 터지고.
전 세계 어디 계시든 다 저희 이웃입니다. 196번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마무리합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97회에서 다시